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오민주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예고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속하게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상승세가 멈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단기간 급등했던 수도권, 서울의 낙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주택시장의 전망도 지금 밝지 않은 상황이죠.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시장의 흐름과 또 자금 상황, 현재의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신 후에 전략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와 함께 알짜 정보까지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 방송 중에 저희와 소통하실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특히 오늘은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는 02545-7988번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투자의 팁부터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미국 보니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도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예견된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어떤 여파는 없을 거로 보이지만 일단은 미국 금리가 일단 우리하고 금리가 또 갖춰졌고 그래서 또 예. 한국은행에서도 좀 그냥 상당한 딜레마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이 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다른 건 둘째치고 일단 가계부채하고 우리가 또 연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지금 1,360조 원 규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 어떤 금리 이런 부분들이 또 인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서민층 상당한 가계 압박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또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규제 정책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고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 경제에 굉장한 좀 충격을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방송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규제 정책에 대한 어떤 도입은 이런 시점에서 조금 신중하게 또 적극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안을 좀 충분히 살펴본 후에 규제 정책에 도입을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신데요. 빠르게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팀 연결 잘 되셨는데요.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이번에 마포구 밤섬자이 60평을 매수해서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밤섬자이가 크게 경기는 타지 않고 매매가가 유지되고 있어서 매수는 했는데요. 여의도랑 밤섬 영구 도망권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리라 보시는지 또 이 집을 최소 5년 이상 갖고 있을 생각인데 향후 밤섬자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고 네.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데 일단 조망권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네. 저희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어차피 매수는 결정이 되셨고. 네. 예,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미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가 봐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실거주 목적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지금 중대형 단지이기도 한데 평수가 네. 좀 큰 평수가 필요하신가 봐요. 목소리는 젊으신데. 네. 가족이 좀 수가 많아서. 가족 수가 있어서. 네. 네네. 그럼 꼭 필요한 어떤 실거주 차원이네요. 전 네. 개인적으로
매수 실거주 목적이라면 괜찮은 곳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단 왜 그러냐면 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어떤 이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여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이 가격 자체는 좀 보합세로 유지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전망을 합니다. 지금 질문 주셨을 때도 이 아파트가 큰 가격 변동이 없어서 매수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뭐 비슷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요인들은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등락폭이 큰 것보다는.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네. 여기 몇 평을 지금 하셨나요? 60평이요. 60평대요. 예. 네. 지금 매매가는 얼마 정도 돼요? 14억 8,500 정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한강 그 밤섬 자이 아파트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제가 지도를 네. 보고 있는데 이 자이 아파트 입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평당가로 본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한강변에 있는 다른 우리 이천동이라든가 뭐 어떤 뭐 건너편 쪽 강남 쪽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그런데 그 가격이 사실은 이 아파트가 지금 입주한 지는 지금 한 7, 8년 되죠. 네. 예, 그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아파트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분양 당시에 중대형으로 공급하면서 조금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때가 이제 우리가 그 2007년도경에 일반 분양을 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금융위기가 오기 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그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중대형의 인기가 많을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입지가 굉장히 좋고 해서 분양가도 지금 시대하고 비슷했어요. 아시나요, 혹시? 네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저 분양가가 높았던 단지고 또 그러다 보니 입주 시기가 되니까 금융위기를 맞아서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단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가 한강 조망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어떤 입지가 있는데 중대형이라는 어떤 수요층 이런 어떤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소형 아파트로 수요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 뭐 실용화 실속화됐다고 하고 이제 가구원 수도 적어지고 하지만 지금 중대형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데가 좀 실거주하는데 굉장히 좋은 단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지금 가격이 앞으로 오르기가 좀 어렵다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대형 단지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좀 고소득층 아니면 좀 수요층이 조금 수입이 높은 층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고급 어떤 그 소비, 생활 인프라가 또 형성이 돼야 돼요. 물론 한강에 대한 절대 입지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런 교육 여건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생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그 고가의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는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절대적인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강변 입지와 더불어 뭐 이 지금 도심권 접근성 또 아래쪽 여의도권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가격은 입지 그 절대 입지로 인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격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일단 중대형이라는 어떤 핸디캡이 좀 항상 발목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형 단지지만 입지로 좀 커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시세는 꾸준하게 좀 보합세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거주는 나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민 해결되셨나요? 네네. 다행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는 괜찮은 곳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통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 연결이 되고 계시다고 하니까 바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그 삼성동 현대 힐스테이트를 좀 팔고 예. 그 청담동 홍실 아파트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게 좋은 건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홍실 아파트 삼성동으로. 예, 예. 예. 청담 힐스테이트를 팔고. 삼성동 현대 힐스테이트를 팔고. 현대 힐스테이트요? 예. 네네. 팔고 좀 갈아타기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예, 예. 네네. 저희가 그러면 전략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뭐 인근 지역에서 옮기시려고 하는데 일단 기존 예. 단지고 또 하나는 이제 홍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건축을 좀 준비하고 있는 단지고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곳이죠.
근데 예, 예, 이런 어떤 제가 봤을 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기존 아파트 상승폭이냐 재건축에 대한 기대 어떤 그 상승폭이 어떤 것이 더 큰 것이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홍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다만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지금 홍실 아파트 제가 지금 여기 전세가가 좀 낮은 건 알고 계시죠? 재건축 단지다 보니까. 네네. 예. 이 홍실 아파트 인근으로 뭐 지금 청담 삼익도 지금 뭐 이주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변화가 좀 생기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투자 금액 대비 지금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됐을 때 가격이에요. 지금 여기 홍실 아파트 지금 시세는 알고 계신가요? 네네. 얼마 정도 알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한 15억 정도 하더라고요. 31평. 그렇죠. 30평대가 예를 들어서 한 15억 정도 되는데 결국은 15억에다가 여기 홍실 아파트가 지금 거의 뭐 1대1 재건축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은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추가 부담금이 이제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유추해 봤을 때도 뭐 한 2억 정도 선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다면 이 아파트가 결국은 향후에 입주 시기까지 가서 얼마 정도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뭐 인근의 청담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단지하고 시세를 봤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 5년 정도 투자 금액이 한 10억 정도 아니면 이제 또 뭐 2주 단계에 간다 그러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정도 금액을 투자해서 결국 한 4, 5년 정도 빠르면 뭐 좀 더 당겨지겠지만은 또 늦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차익이 어느 정도는 좀 보여지는데 투자 금액이 좀 관건이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정도 자금력이 좀 되신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로서는 청담동 지역이 나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이 주변에 뭐 갖고 계셔서 아시겠지만은 삼성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변에 굵직굵직한 호재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예, 뭐 그래서 뭐 학군이라든가 뭐 여기 인근에 홍실 아파트 주변에는 뭐 보은 초등학교, 중학교, 뭐 경기고 이런 뭐 학군과 더불어서 강남권의 개발 호재의 아주 매머드급 호재의 중심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가 갈 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 뭐 보수적으로 뭐 20억 전후에서 만약에 시세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어떤 좀 한 2, 3억 정도 차액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투자처라고 전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매수하셔도 갈아타셔도 좀 나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판단 듭니다. 네, 네네. 시청자님. 예. 네, 고민 해결되셨나요? 예, 갈아타기도 예, 괜찮다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기 네네. 바라겠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까지 해봤습니다. 이 방송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데요. 방송의 제약상 모든 분들을 저희가 만나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떤지 하고요. 지금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새 정부 정책에 맞는 투자 유망 지역 분석이라는 주제에 마련되어 있고요. 6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02-2077-6356번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 예약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세미나 문의 받고 있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네, 되셨습니다. 예, 어떤 고민 있으세요? 투자 목적으로 네. 서사구 마천 3구역에 재개발 빌라 물건을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네. 네, 타이밍이 적절한지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시장 상황 고려했을 때 매수 타이밍은 적절한지 그리고 투자 가치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송파구 마천동 혹시 보신 부분 자세히 알 네. 수 있을까요? 202-20번지 빌라 1층입니다. 202-20번지 네. 빌라 네, 매수 1층. 네. 고려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책의 흐름 상황에서 이거 매수해도 되는 건지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여기 그 마천 3구역이네요. 네네. 예, 지금, 알아보신 게 지금, 매매가가 어느 정도 돼요? 몇 평 정도 되고? 대지 지분이 6.4평에 네네. 전용 면적이 14.7평 정도 되고요. 네네. 매매가가 2억 8,500 정도. 아, 최근 들어서 조금. 전세가 음. 1억 2천 정도 껴 있고요. 아, 그렇죠. 예, 지금 조금 들어서는 조금, 요즘 들어서 조금 이쪽 지역이 가격이 약간 좀 상승을 했어요. 네네. 이유는 뭐 다 아시고 이쪽을 알아보신 것 같은데,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지금 매수해도 좀 나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쪽 인근에 거주하세요? 아닙니다. 아, 아니세요? 그래서 재개발 네네. 투자의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처음이라서 신중하게. 아, 그래요? 네네. 재개발, 재건축 같은 투자는 조금, 좀 지식을 갖고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투자보다는. 근데 일단은 제가 괜찮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일단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사업의 속도겠죠. 예,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조합원이 단결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투명하지 않고 힘들어지고 자꾸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사업성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또 이런 이 마천 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쪽으로 지금 두 개 구역이 또 해제가 되고 그러면서 거여마천 뉴타운이 지금 이제 나머지 구역만 남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3구역하고 위에 1구역 또 아래쪽으로 4구역이 또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단지들이 지금 조성이 되면서 이 옆에 거여지구 2-2구역, 2-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옆에 단지들도 좀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천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다시 어떤 좀 분위기가 좀 조성되고 있어서 초기 단계에 투자를 들어가는 어떤 타이밍은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드는 거예요.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어떤 변수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외부적인 어떤 정책적인 변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조합원 간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 사업 매수를 해서 끝까지 간다라기 생각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사업 단계가 어떤 변화 생기는 시점에서 한 번씩 네.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은 지금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런 분위기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은 좀 볼 수 있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역적인 선택은 좀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것도 그렇게 좀 비싼 가격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거여마천 지역이 처음에 우리가 발표됐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곳인데 아무래도 좀 중간에 힘들었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런데 아래쪽 위례 신도시하고 지금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위쪽으로 북일의 이런 어떤 그 분양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또 옆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거여역 주변으로 해서 2-2구역이라든가 2-1구역은 조금 지금 분쟁이 있지만 이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은 이 주변의 어떤 분위기로 인해서 사업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주변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가고 이래서 우리 지역이 재개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기 때문에 지금 마천 3구역에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 또 한 가지 팁으로 드린다면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죠? 뉴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네. 예, 앞으로는 전면 개발이 아닌 그러니까 재개발 이런 어떤 구역들이 지금 해제된 곳을 제외하고 새롭게 추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개발밖에 하기가 좀 쉽지 않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정비의 어떤 형태들이 조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이렇게 뉴타운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 이런 곳들은 어떻게 사업이 잘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어떤 반사 이익을 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데 참고로 해서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주변에 재개발 변수는 고려하시되 일단은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고민 해결되셨어요? 네, 계약서 쓰러 갑니다.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화끈하게 결정을 내리셨네요.
저희의 이 판단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 용인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제가 성북역 그 롯데캐슬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 이거를 정리를 하고, 예, 용산 뭐 산청동 쪽에 아파트를, 예, 연식이 좀 된 아파트를 조금 매입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분양권을 팔고 네, 용산구 산천동으로 네. 좀 갈아타기, 다시 네. 매수를 하는 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전략 꼼꼼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지금 분양받으셨나요? 성북역. 예. 아니요, 저도 이걸 산 거라서. 중간에 사셨어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좀 갈아타 보시려고 생각하시나 봐요? 네. 뭐, 지금 좀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죠, 이쪽이? 네, 제가 조금 한 8천 정도. 그래요? 예, 네. 지금 사실은 이쪽 지역이 지금 용인 수지 지역에 지금 뭐 신분당선 개통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핫했었죠. 그래서 네. 지금 이런 교통 여건의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이렇게 공급되는 이런 역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주변에 이제 최근에 뭐 입주가 지금 진행되고 예정돼 있는 지금 대림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네네네.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서 지금 이 성북역 주변으로 롯데캐슬이 입지가 초역세권으로 위치가 좋잖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이제 롯데몰도 들어오고 이런 어떤 편익시설과 같이 조성되는 타운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지역이 분양가가 조금 좀 관건이었죠. 여기 분양가가 한 1,500만 원대 분양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B까지 한다면은 거의 한 6억 선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정도 시세 되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과연 여기서 지금 저 추가 상승이 얼마나 더 있을 것이냐. 물론 네. 미래에 대한 거는 어떤 전반적인 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어떤 비교를 본다면 이 지금 롯데캐슬 들어오는 곳과 지금 그 광교 쪽에 지금 순분당선이 연결되고 있는 이런 곳들하고는 좀 연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교 중앙역 근처에서 조금 가격대가 조금 세게 나오는 곳들, 예를 들면은 뭐 자연의 힐스테이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도 시세 균형선을 한번 봤을 때 지금 광교 중앙역 근처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7억대 정도 초반 정도 이 정도 좌우로 전후로 지금 거래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입지 면에서는 뭐 전철역 그 주변으로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수지 지역과 이 광교 지역과의 가격선을 봤을 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지금 6억대 한 초반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상승은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 어느 정도 가격이 좀 고점이 와 있지 않겠나 지금 지금 어깨선까지 온 상황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아타는 시점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 삼천동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용산권이잖아요. 삼천동 아까 어디라 그랬죠? 무슨 아파트를 보신 게 있으세요? 예, 한강 그린. 한강 그린요? 네. 그 삼성 아파트 옆에? 네. 아, 거기 삼성도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알아보셨나요? 작은 거? 예. 여기가 지금 단지가 조금 작은 단지인데, 그렇죠?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우성 아파트 뒤편에 있는 거, 예, 이쪽입니다. 자, 이쪽에 지금 그 위치하고 있는 리버힐도 있고 지금 그 단지가 뭐 2000년대 지금 그 초반에 지금 입주한 아파트들이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곳이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가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는 한 1억 정도는 올랐어요.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소형 단지고 지금 네. 마포권의 공동역 주변으로 해서 큰 변화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 공동역 주변에 신축이 많이 생기고 아현 상구역이라든가 뭐 그 아현 뉴타운 뭐 이런 북아현 지역들 이런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를 조금 저평가로 보이는 이 산천동 지역에 소형 아파트 가격도 많이 따라 오른 거거든요. 지금도 사실 시세 균형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건이 있어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그 성북동에 있는 롯데캐슬하고 어떤 것이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냐 이렇게 보면 저는 아무래도 서울 도심권하고 연관돼 있는 이런 좀 소형 아파트 서울 쪽으로 오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서 이쪽에 옮기는 거 찬성 의견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시장님. 아이고, 갈아타기 전략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상담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이 시간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부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숨어있는 저평가 투자처 공략가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선 부장과 항상 똑부러지는 부동산 전문가 서진 부동산연구소 박진주 팀장과 함께합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 이 두 분의 전문가가 알짜 정보 제공해 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거나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077-6394번 활짝 열어놓고 정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투자 포인트부터 짚습니다. 안중선 부장께서는 어떤 포인트 준비하셨어요? 네, 요즘 뭐 마곡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많이들 이제 물건들 찾으시는데, 이 지역은 학군형 주거 중심지이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간접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역과의 거리는 무려 1분이 채 안 되는 한 30초 정도면 도달이 가능한 3종 일반 주거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로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그에 따라 학군 수요와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의 이주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 포인트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과의 30초면 정말 초역세권이에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박진주 팀장께서는 어떤 포인트예요? 네, 물건이 워낙 좋으니까 앞서서 또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요. 마곡지구의 배후지가 되는 지역이고요. 역세권이자 학세권이자 숲세권이자 실거주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다가 업무 밀집지로 굉장히 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위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살기에도 좋고 투자하시기에도 좋은 양천구 목동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끊임없는 개발 호재 와 끊임없는 수요층들로 인해서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위치인데요. 안정적인 차익과 수익을 동시에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긴 하나 공급량이 굉장히 적어서 희소성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두 가지 정보까지 모두 총 세 가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박진주 팀장과 함께 두말하게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가볼게요. 목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4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6층 건물 내의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500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네, 첫 지역 교육의 메카죠. 목동으로 왔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학군 굉장히 훌륭한 지역이죠. 이 건물 9호선 염창역에서는 도보 200m 이내에 굉장히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9호선인 염창역 같은 경우에는 그 급행열차의 정차역으로서 직장인분들 굉장히 선호해야 하는 역인데요. 급행열차 이용 시에는
김포공항이라든지 마곡지구, 여의도까지는 7, 8분이면 이용이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잠실이라든지 강남까지의 그 업무 밀집지로서의 접근도 2, 30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장인분들이 선호해 하시는 거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가용 이용 시에는 올림픽대로라든지 공항대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까지도 바로 접해져 있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이기 때문에 수요층 굉장히 탄탄한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목동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군 굉장히 유명한 지역인데요. 그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계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유입 인구가 또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한강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강공원을 바로 내 집 앞 공원처럼 이용을 해보시면서 목동 소공원이라든지 용왕산 그 근린공원까지 바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숲세권의 지역이라서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인근의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등의 대형 마트들과 백화점 그리고 병원들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 너무 좋은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역에서부터 집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재래시장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쁘신 직장인 분들께서 따로 시간 내셔서 장 보실 필요 없이 집으로 들어가시는 퇴근길에 장을 보시면서 집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편리성까지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곡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직장인 수요층들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바로 본 물건지 아래편에 위치해 있는 목동 주공 재건축 단지까지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이뤄지고 나면 이주 수요의 수혜지까지 될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포인트에서 살기도 좋고 투자하기도 좋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곳인데 투자하기도 좋으려면 미래 가치가 좋아야 하거든요. 개발 계획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발 계획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곡 산업단지와 그리고 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를 처음으로 들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마곡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연구단지,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연구단지죠. 110만 평 부지의 그 첨단 산업과 주거, 녹지 공간을 만들어내는 미래 녹색 도시로 개발 중인 대단위 단지로서 마곡 산업단지에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됨으로써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대기업에 이어서 중소기업들까지 줄줄이 입점함으로써 상주 인원만 해도 16만 명, 그리고 유동 인구만 해도 40만 명이 될 것이라 하는데요. 바로 옆쪽에 있는 이 목동에는 이제 학군이 워낙 좋고 출퇴근이 굉장히 용이한 위치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목동 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도 바로 아래편에 1단지부터 14단지까지가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습니다. 이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앞쪽으로 이주 수요가 몰려오는 위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까지도 입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꾸준한 집가 상승과 그 많은 임차인 수요로 인한 그 수익률의 상승까지도 같이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이 지역 교통 호재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바로 내 집 앞에 있는 지하철 노선이죠. 9호선의 경우에도 3, 4단계 연장이 들어갈 건데요. 앞으로 3, 4단계 연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한남과 미사까지 더욱더 넓은 곳으로까지 9호선을 이용해 보실 수 있겠고요. 바로 앞에 있는 월드컵 대교 공사 중에 있는데요. 2020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그 월드컵 대교가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월드컵 대교 완공이 되고 나면 바로 앞에 상암 DMC를 이용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상암 DMC뿐만이 아니라 홍대 상권이라든지 망원동 상권까지도 바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인구 유입까지도 같이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월드컵 대교와 마찬가지로 2020년경을 목표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서부간선도로로 서부간선도로는 금천 IC에서부터 성산대교 남단에 이르는 10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인데요. 이쪽으로 출퇴근해보신 직장인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눈살 한 번씩은 찌푸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쪽이 이제 지하화 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의 완화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지상 공간에는 넓은 녹지 공간까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또 탈바꿈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주변의 재건축에 대한 개발 계획도 있고 교통 호재까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건물 들여다볼 텐데요. 건물이 이 4월에 준공이 완료됐어요.
네,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직접 두 눈으로 보실 수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건물인데요. 건물 2개 동 단지형 매물입니다. 그 4m 도로와 6m 도로를 끼고 있는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라든지 채광, 전망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직접 와보셔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실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내 외장재가 굉장히 고급 자재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며 또 그 세심한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그 넓은 전용 공간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쪽 학군이 굉장히 좋은 위치니까요. 그 이제 막 시작하시는 신혼 부부라든지 아니면 그 자녀를 키우고 계신 그 가족 단위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CTV라든지 무인 택배함 그리고 엘리베이터 개별 주차 시설까지 기본으로 잘 갖춰져 있고요. 그 또 전문 관리 업체에서 사후 관리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직접 거주하시지 않더라도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걱정 없이 투자해 보셔도 좋겠네요. 투룸에 엘리베이터, CCTV까지 완비된 건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느 정도예요? 가격은 2억 4,500만 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전세 2억 2천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2,500만 원에 소액 투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 시에는 3천에 80만 원으로 예상이 되어지며 그 대출 1억 5천 활용을 해보신다고 하면 6,500만 원으로 투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실제 투자 금액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점까지 체크를 해볼게요. 다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나 그만큼 소진율이 굉장히 빠르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나오셔서 직접 임장 작업 통하셔서 둘러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좋은 집도 내게 맞지 않는 집이라고 한다면 필요가 없겠죠. 꼼꼼한 재무 설계와 투자 설계 전문가 통하셔서 꼼꼼히 받아보신 이후에 투자를 해보시라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현장 사진까지 공개가 됐네요. 확인해봤고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시죠. 네, 저희 계속 소통을 위해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02-2077-6394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음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중성 부장과 함께 양천구 신정동으로 떠나시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7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6층 건물 내에 6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500만 원이고요. 임대 확정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번에도 입지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더블 역세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 지역은 양천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양천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목동을 떠올리실 텐데 신정동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목동이 하면은 신시가지 아파트가 가장 주된 가격 상승 요인이었다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 목동 15단지까지의 아파트들이 1단지부터 8단지까지는 목동이라는 행정명칭을 가지고 있고 8단지부터 15단지까지는 신정동이라는 행정명칭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정동이 목동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내 인프라와 그리고 학군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에 따른 후광 효과를 같이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던 지역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하철역에서는 도보로 신정역을 이용했을 때 1분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요. 2호선, 순환선이 2호선까지는 도보 5분이면은 신정 내거리역까지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노선이 2호선과 5호선을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특히나 5호선 같은 경우는 바로 내 집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30초 정도면은 도달이 가능할 정도로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요 목동 같은 경우는 목동역 주변으로 굉장히 대형 상권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로데오 거리라든가 집중적으로 학원가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많이 이렇게 주로 이제 소비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권이 두루두루 넓게 갖추어져 있는데 이 지역과도 도보로는 약 한 5분에서 6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목동과의 밀접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측으로는 바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좌측으로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호재뿐만 다양하게 갖추어져 있을 뿐더러 목동과의 주거 그리고 인프라를 공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보게 되면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마트, 쇼핑몰 등 다양하게 목동과 연관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서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요.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뭐 괜한 근린공원을 비롯해서 주변 공원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무엇보다 학군지 중심인 만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주변 반경 1km 내 모두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학군형 주거 중심지로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주 수요가 발생되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신정동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금도 이주 활동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높은 임대가를 자랑할 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봤을 때 잠재적인 이런 이주 수요가 발생된다라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트, 녹지, 우수, 학군까지 살긴 참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깐 언급이 됐어요. 개발 계획 중에서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이와 함께 여러 개발 호재들이 있잖아요. 네, 우선은 가장 근접해서 나타나고 있는 효과가 바로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의 본격화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선은 구역 자체가 굉장히 많이 넓게 이렇게 분포가 되어져 있는데 2-1구역과 1-1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재건축이 재개발이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2-1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을 앞두고 있으면서 주변에 이제 이주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 이 말씀은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임대가가 계속해서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난번에 분양을 했던 바로 2년 전에 스테이트 목동이 분양을 했는데 32평 기준으로 6억 5천만 원 정도의 분양이 됐습니다. 현재 가격 같은 경우는 2년이 조금 넘은 수준인데 약 2억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할 만큼 높은 가치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야 좌측에는 이제 이런 이주 연한이 또 바로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된 신시가지 아파트들을 비롯해서 잠재적인 이주 수요가 계속해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좌측에는 좌측 상단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업무지가 약 80% 정도가 되겠고요. 주거지가 16%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주거지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지역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학군형 주거 중심지로서 많은 고소득 직장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 보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재봉토끼 지하화 사업 마찬가지로 여의도과의 연결성을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원활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에 대한 호재뿐만 아니라 지하철 목동선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하철 교통망과 이런 자동차 교통망이 지속적인 개발 호재로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발 계획들 들여다보셨습니다. 이번에 건물에 집중을 해볼게요. 지난달에 이번에도 이건 준공이 완료돼 있던데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우선은 5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어져 있고요. 총 6층 건물에 6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5층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살펴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우선은 가시권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제가 직접 임장 활동을 갔다 왔는데 앞에가 뻥 뚫려가지고 가시권이 굉장히 좋아서 조망을 좀 따지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린다 보시면 좋겠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외부를 눈으로 보고 투자 판단하실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겠고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가 굉장히 고급 자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높은 이런 중국산 자재를 쓰지 않고 국산 재재로 모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 편의시설과 그리고 이런 생활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건물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물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 가격적인 매력도 높은가요? 네, 우선은 이 지역은 현재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목동과 그리고 신정동의 개발 호재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단계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분양 가격은 1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룸으로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가격대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하셨을 때는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무엇보다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임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는 전세로 1억 6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이라는 실투자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물건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임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분양 가격도 지금 임대가와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세 대비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갖추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차 계약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참으로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이 지역은 바로 한 500~600m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간접 투자지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10년여 전부터 굉장히 높은 가격이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섹터에서 뭐 제외된 부분도 있었고, 자, 이런 부분을 감안하셨을 때 이 지역은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따라서 간접 투자를 추천드린다 보시면 좋겠고요. 주변에 역세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와 이런 미래 가치가 높은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마지막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의 남쪽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3월에 준공이 예정됐습니다. 층수는 5층 건물 내에 4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으로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네, 강남의 중심 논현으로 와봤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해볼까요? 네, 본 건물은요, 9호선 언주역에서는 도보 5분이면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이 밖에도 7호선인 논현역과 학동역, 그리고 3호선인 신사역과 2호선인 강남역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다중 역세권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80여 개의 버스 수도권 각지로 가는 버스가 80여 개의 노선까지도 가는 위치이기 때문에 최상의 대중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본 건물 바로 좌측편으로는 자가로 이용 시에 그 하루에 100만 명이 이용한다는 강남대로가, 아래편으로는 그 역삼과 삼성으로 연결해주는 봉은사로 등이 접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부 고속도로라든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도 바로 빠지실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울의 최고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바로 아래편 쪽에는 서울의 최고 상권이죠. 강남역의 상권을 내 집 앞의 상권으로 이용을 해보실 수 있으면서 그 논현동의 특색 상권이 24시간도 부족한 논현동 먹자골목 라인을 이용해 보시면서 강남에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재래시장까지도 바로 가까이에서 이용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해 보신다고 해도 최고의 상권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바로 앞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라든지 스포츠 센터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가 시설까지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위쪽으로는 신사, 아래쪽으로는 강남, 우측으로는 그 청담과 삼성, 좌측으로는 고속터미널이 있으면서 그 강남 중심 업무 지구의 배후지 역할을 하는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이라든지 매매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 희소성과 황금성, 게다가 수익성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기대되는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강남 개발 호재야 뭐 워낙 많아서 오늘 내로 다 말을 못할 정도니까요.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개발 호재로는 역시 바로 내 집 앞의 교통 호재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신분당선 더욱더 연장되고요. 9호선도 더욱더 연장이 되는데요. 내 집 앞의 교통 호재들은 집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신분당선의 경우에는 광교 신도시부터 현재는 강남역까지만 운행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노선이 이제 신논현역과 논현역, 신사를 거쳐서 용산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용산에서 앞으로 강남권에 진입하시는데 약 15분 정도면 가능해질 뿐만이 아니라 단일 역세권이었던 신논현역이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큰 집가 상승 노려보실 수 있겠고요. 9호선의 경우에도 그 3단계 연장과 4단계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서울을 지금도 동서로 연결을 해주면서 강남권의 진입을 굉장히 용이하게 해주는 호선이었는데요. 앞으로는 하남과 미사까지 연결을 해줌으로써 그 더욱더 넓은 지역에서 강남권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본 건물 바로 오른편에 있는 차병원 사거리 인근도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특색 있는 상권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많은 임차인 수요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전월세 금액이 더 높아지면서 수익률의 상승까지 같이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삼성동 한전 부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는 물론이거니와 바로 옆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 집 바로 앞에서 그리고 내 집 바로 주변에서 직접적으로 그 호재들을 누려보시면서 그 높아지는 전월세 금액으로 인한 수익률의 상승 그리고 안정적인 집가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 받고요. 이어서 건물과 가격까지 한 번에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아직 준공까지 기한이 조금 남아져 있는데요. 내년 3월에 지어질 건물이고요. 단지형 매물로서 2개 동이 들어설 예정에 있습니다. 6m 도로에 있는 코너 건물이고요. 당연히 채광이라든지 개방감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층 중에 3층의 로열층으로요. 내외장재 굉장히 고급 자재를 사용할 거고요. 젊은 직장인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젊은 수요층들 타겟팅으로 해서 굉장히 세련된 인테리어로 마무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건물에 당연히 그 CCTV라든지 엘리베이터, 무인 택배함 등도 잘 갖춰질 예정에 있고요. 방 2개, 거실 1개, 욕실 1개의 구조로 굉장히 활용도도 굉장히 좋은 구조로 잘 빠져 있습니다. 강남권역에 상주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사후 관리까지 해준다고 하니까요. 지방에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걱정 없이 투자해 보셔도 좋겠네요. 네,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 가격 정보까지 만나봤습니다. 가격 정보 주셨나요? 아직 안 드렸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네, 매매가 3억 4천이고요. 전세 시 2억 7천 활용해 보시면 7천만 원에 투자하실 수 있고요. 월세 시 2천에 120만 원으로 그 대출 활용해 보신다고 하면 1억 원으로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성 부장과 서진부동산연구소 박진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